저는 네, 아카로드 블루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고학년보다는 그 1학년부터 한 5학년까지 초점을 맞춘 설명회고요. 그래서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되게 어려운 좀 시간 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좋은 내용 저희가 설명해 드려서 어머님들께서 꼭 얻으시는 부분이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수학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은 저희 김희겸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설명회를 하기에 앞서서 어머님들 그 저희 나눠드린 그 브로셔 여기 그 파란색 브로셔 보시면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보일 겁니다. 자, 저희 블루 선생님들 입장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이랑 실제 얼굴이 매우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찰을 보시고 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갔는데 아무리 봐도 그 선생님은 못 찾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봤어서 네, 선생님들 꼭 사진과 얼굴 비교해 주시고 약간의 과장과 허구가 있더라도 웃으며 넘겨주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 사진이 제출하신 선생님도 계셔서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으나 네, 좀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꽤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자, 쭉쭉쭉쭉쭉 올라와 주세요. 연단으로. 네네. 네. 어디까지 오실 겁니까? 네. 정말 많죠? 네. 저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사진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사진에 제가 호명하시면 앞으로 한 걸음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희 유덕진 선생님. 네.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그 생략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생략할게요. 저희 지민주 선생님, 네. 그다음 저희 허순목 선생님, 네. 그리고 박현희 선생님, 네. 그리고 간주혁 선생님, 네. 서원준 선생님, 네. 임선아 선생님, 그리고 현민희 선생님. 네. 그리고 이보희 선생님, 네. 류수진 선생님, 네. 김주성 선생님, 황준환 선생님은 안 오셨고요. 종문 선생님도 지금 M관에서 같이 병행 수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M관 설명회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소은 선생님, 네. 그리고 박가람 선생님, 그 다음에 조은성 선생님, 네. 그리고 박진주 선생님, 안종식 선생님, 그리고 강하정 선생님, 그리고 과학부를 대표해서 김희겸 팀장님. 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요. 꼭 그 어머님들께서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설명회 끝나고 저희가 각 그 Q&A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선생님 지명해서 누구 선생님이랑 뭐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질문해 주시고 가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이제 그러면 길었던 리허설을 끝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올게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나서서 그 초등수학 학습의 목표와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계획을 짜시고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자녀분들의 공부를 좀 이끌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진은주 선생님께서 저희 그 아카로드 블루 사파이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허순복 선생님께서 블루 다이아몬드 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 저희 김희겸 팀장님께서 중등과학을 좀 언제 시작하는지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4월 8일 이제 어느 정도 격변과도 같았던 그 학년이 올라가고 나서 적응기를 끝나서 이제 조금 안정기로 더 접어들었지 않나 싶어요. 4월 달이면. 그래서 지금 오신 어머님들 가운데서는 계획된 대로 뭐가 조금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겨울방학 특강부터 뭔가 차근차근 준비를 다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이가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오신 어머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가 제가 배우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자녀 교육만큼 힘든 게 없구나. 학원 운영보다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시키는 거가요. 아이들이 제 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는 너무나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 좋은데, 자녀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고 느껴져서 어머님들 잘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럽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과 어머님들께서 그 가정에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카로드에는 과연 어떤 친구들이 다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친구들, 가장 준비가 잘 돼서 지금 막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2학년 때 초등교과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끝나는 1학년 2학기 때 초등이 끝내서 와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은 근데 그런 친구들은 다른 학원에서는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등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3, 4학년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선생님, 얘 몇 학년이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얘 1학년이야. 그럼 갑자기 얘 표정이 변합니다. 이게 맞아요? 라고 막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그런 친구들이 못 버티고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와 내가 똑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티를 못 내지만 표정에서 다 티가 납니다. 이게 맞아? 라고 계속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선생님들을 예약하는 편입니다. 팀이나 이런 걸로 팀을 짜가지고, 그래서 초등이 끝날 때쯤에 언제쯤 합류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좋은 선생님들을 한 6개월이나 1년 전쯤에 미리 좀 선점을 하죠. 그때 우리 들어갈 거니까 이 선생님은 저희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팀별 수업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팀 수업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부분들에서 팀을 유지하면서도 잘하는 친구들을 조금은 선별해서 모아보려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초등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부터 이제 중등 교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초등 2학년, 초등 3학년 때 중등 교과를 완성하는 게 지금 가장 빠른 아이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친구들이 중등 교과를 심화 복습하면서 고등교과 초입으로 들어가는 게 3학년, 4학년.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실은 이때 들어가면서 바로 고등을 막 달리기에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시 쪽을 약간 맛보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초등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경시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이때 분기점이 생기는 거죠. 고등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KMO를 거치고 올 것인지. 이제 그 부분들은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갈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말에서 5학년 정도, 6학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교과 심화를 하면서 중등 올림피아드 KMO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실은 저희 관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저희 관에 해당하는 거는 저기에서 경시 입문에서 끝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블루관 윗집에 있는 레드관에서 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드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충분히 이 정도로 가면 대치동에서도 굉장한 엘리트 코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애는 이게 안 되는데, 이미 시작이 늦어버렸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두 개 학년이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절대 늦은 건 아닙니다. 실은 저희 본원에서 영재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김진수 원장님이시거나 아니면 레드관에 있는 정진우 부원장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너무 빠른 나이에 KMO를 준비하게 되면 아이들이 소화내는데 좀 어려워한대요. 확실히 머리가 크는 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좀 어느 정도 정말 수학적인 부분들이 뛰어나서 그런 머리가 크는 부분들에 상관없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뭐 초등 5학년 때 막 입상을 하고, 실은 그렇게 되는 아이들은 전국에 1%도 아니라 0.001%도 안 됩니다. 뭐 두세 명, 세네 명 나와요. 정말 희귀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라고 하면 우리 자녀분들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에서 1, 2학년 정도는 더 하셔도 충분히 늦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흐름이 요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블루관이 이렇게 빨라진 트렌드에서 어떻게 조금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어머님들께 드릴까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플래티넘반입니다. 자, 첫 번째 블루 사파이어는 중등 교과를 심화적으로 하되, 실은 중등인데 고등께 막 나와요. 여러분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 A급 풀려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왜 나와 하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고등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려 보니까 어려운 부분, 고등 거를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블루 사파이어 반은 이제 다음에 짐준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건데, 중등 2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심화적으로 다뤄보자라고 목적성을 있게 출발한 반이고요. 그래서 저기 블루 사파이어는 중2 과정 교과 수업부터 중3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블루 사파이어 끝난 친구들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반이 저희 허순복 선생님과 박현진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던 블루 다이아몬드 반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계속적으로 어머님들의 문의가 너무 많아지고 확장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아져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유덕지 선생님과 저희 현빈이 선생님께서 블루 다이아몬드 반에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블루 다이아몬드 반은 어머님들께서도 조금은 소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 친구들이 고등을 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 탑반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반을 끝나고 나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KM으로 넘어가서 레드관으로 가야 되는데 또 너무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3학년 때 블루 다이아몬드 반이 끝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서 더 나이 많은 친구들이랑 직접적으로 붙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저희 블루관에서 조금 더 트레이닝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플래티넘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나 플래티넘 반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수준이 조금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제가 이제 저희 제 딸 친구 어머님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제 직업이 탈로 나가지고 가끔 친교 모임이 상담 자리로 바뀐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습 조건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약간 놀자판이 되면 이 아이가 나는 왜 쟤들은 노는데 나는 왜 이걸 계속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계속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잘해야지 동기부여가 잘 됐던 친구들도 주변에 애들이 막 노는 걸 보고, 야 오늘 나는 키즈카페 간다, 나는 오늘 놀이터에서 2시간 놀았어, 이렇게 하면 막 동공이 흔들립니다. 엄마 왜 나는 집에 가면 공부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금은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는 라이딩이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도 되도록이면 좋은 친구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대치동 쪽으로 넘어와서 그런 분위기를 아이에게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면 아이가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 파시고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반들이 있죠. 좋은 반들이 있는데 막 준비도 없이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핸드아웃 아까 전에 선생님들 사진 있었던 거기에 보시면 5페이지, 5번째 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표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 쪽에서 초등, 중등, 고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시면, 그렇죠, 사파이어 반, 블루 다이아몬드 반, 물론 좋은 반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본 조건 없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초등교과 어떻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거는 아까 말해서 이어지는 건데, 저랑 그렇게 저희 딸 친구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신 게 뭐였냐면, 애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본다, 그죠? 입학 테스트 없는 학원은 없죠. 입학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애가 너무 준비도 없어서 학원에 입학 테스트 보러 가기도 창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럴 때는 정말 손사래를 치면서 망설이면 망설인 만큼 시작을 늦게 하게 되고, 시작을 늦게 한 목은 저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 모든 걸 다 책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실 때 뭐라도 해보시길 항상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준비가 덜 됐어요, 우리 아이는 학습 태도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숙제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시작을 안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오신 어머님들께서 뒤처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셔서 오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더 주고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좋은 부분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이 일단은 무조건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환경 계속적으로 조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교과는 또 보시면 또 다른 핸드아웃에 보면 시간표가 막 묶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4, 5월 개강반이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에 맞는 부분을 찾으시고, 그럼 맞는 부분이 없다, 그럼 초등과정은 실질적으로 1, 2, 3은 스킵입니다. 1, 2, 3 같은 경우는 거의 다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시키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산만 시켜주셔도 돼요. 근데 4학년 과정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분수소수가 나옵니다. 이게 초등교육의 핵심입니다. 분수소수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에 곁들여져서 도형 부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도형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학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달리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6학년 부분들은 조금은 심화서까지 봐주시길 바라요. 그 이유는 6학년 과정에서 연계되어 있는 게 중등 과정인데 심화까지 제대로 안 되고 중등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게 초등이 엄청 쉬워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중등은 조금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느꼈던 벽보다 요즘 친구들이 느끼는 벽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그건 중등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을 보시면 4, 5월 개강반이 나와 있거든요. 가끔 이제 어머님들께서 초등이 완료되지 않은 채 중등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등 연산만 완료됐다면 중등을 시작하는 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등 심화에서 특히 문장제 문제에서 아이들이 식 쓰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 그쵸? 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고등을 시작한다. 언어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머님들 그 서점에 가셔서 우리 조금 중등 심화를 풀려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심화서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권이 있죠. A급이랑 블랙라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A급을 보시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실은 말은 쉬운데 문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뒤에 막 만화도 그려져 있고 아이들이 그 만화 보려고 문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저희 지금 이렇게 미리 나가고 있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은 이유는 말이 쉬워요. 왜냐하면 중등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만드는 중등 심화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맞춤으로 돼 있어요. 근데 블랙라벨, 블랙라벨도 문제 좋다고 들었는데 한 장 펴보잖아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라벨은 고등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만드는 중등 심화서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말을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무슨 어려운 과학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문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과학 용어 설명해 주다가 한 문제가 끝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좀 난이도를 언어적인 측면으로 많이 가져간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의 정석부터 조금 탄탄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네, 이걸 좀 제가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초등 심화가 1, 2, 3, 4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 2, 3, 4학년 정도까지는 연산만 제대로 시켜주셔도 충분히 아이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5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심화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문장 초등방 정식을 이용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모세모를 이용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중등 대비를 시켜주는 거죠. 방정식으로. 그래서 다른 4학년까지는 그냥 호로록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5학년, 6학년 부분부터는 심화서를 꼭 껴주시고 제대로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등 과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등도 지금 조금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저학년에 해당하는 어머님들에게만 연락을 드려가지고 오신 거라서 실은 중학생 학부모님들이랑 6학년 이런 학부모님들은 현재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내신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그 1품 정도만 풀어서 100점 맞는다. 이게 아니게 됐어요. 오히려 조금 예전부터 좀 어렵다고 느끼는 단대부중 이런 애들이 오히려 순위에서 밀릴 정도로 경원, 그 다음에 대청 이런 애들이 작심하고 문제를 어렵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등심화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등심화를 고등을 빨리 넘어가야지 하고 중등을 조금 호로록 넘어가 버리면 고등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등 진입을 위해서 심화학습은 필요하고 그래서 꼭 A급 정도는 아이가 근데 그 경시대에서 상을 탄 친구들도 A급 A스텝에 정답률이 50%가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명심하시고, 넌 왜 수업도 들었는데 A 스텝을 이것도 이렇게 다 틀리니?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너무 억울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심화사들이 다 고등 부분들을 다 참조하고 있어서 실은 아이들이 안 배운 내용이 심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라고 가져왔는데 엄마 이거 풀어줘. 엄마 대학교까지 나왔잖아. 이거 풀어줘 했을 때 문제를 봤을 때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어머니도 요즘에 꿀팁을 드리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 진입을 위해서 심화학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등 기본으로 넘어갔을 때는 공통수학 1과 2는 중등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대로 나오는데 훨씬 더 심화적인 내용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초등 과정 할 때 우리 애 너무 잘했어. 다 100점이고 틀린 것도 없어요. 근데 중등 가서부터는 조금 아이가 흔들리기 시작해. 너 초등 과정 때 너무 잘했잖아.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달라진 게 없는데 왜 틀리니? 고등 과정 가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암기로 수학 푸는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 같은 경우는 암기로 대부분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워야 될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중등에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게 암기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고등을 가게 되면 암기로는 거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중등 심화를 하면서 내 걸로 이해 체득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초등에서는 그냥 적당히 외워서 문제를 풀었던 문제들이 중등 심화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어머님이 느끼시고 내 아이가 어디 부분에서 딱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해가, 논리가 더 중요해지는 학습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요거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학원에서도 좋은 환경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주고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눈치가 너무 빨라요. 특히 다른 부분들의 눈치는 없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도 해야 된다는 그 눈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친척이 놀러 와. 그러면 오늘은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약간 짐작을 하듯이. 그런데 여기에서 적절한 동기부여, 적절한 목표에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얘가 막 숙제도 보고하고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고심하는 게 애들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단기 목표나 장기 목표를 정하셨으면 제일 첫 번째 흔들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흔들리는 것도 주변에 다른 어머님들이랑 상담할 때는 흔들리셔도 되는데 아이에게 어머님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머 너 힘들어서 어떡해. 그럼 애는 더 힘들어집니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좋은 학습 환경 조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아요. 이건 어머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스스로 느껴서 바뀌면 너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일 좋은 게 그 만반한 경쟁 상대가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걔가 나보다 성적이 잘 나와. 그럼 아이들은 고뇌에 빠집니다. 내가 분명 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쟤가 나보다 점수가 높지? 그래서 막 원인을 막 찾기 시작해요. 내가 서술을 덜 써서 그런가? 내가 실수가 많은가? 그럼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 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약간 마이너스적인 부분인데 뭐냐면 너 이거 뭐 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 좀 무질적으로 풍족해가지고 실은 그런 당근책이 쉽게 먹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엄마 난 다 있는데. 이걸 시켜야 되는데 얘를 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저에게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래 그럼 네가 이걸 하면 아빠가 뭘 안 할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덜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그걸 게임처럼 느껴가지고 그럼 내가 이걸 깊이 있고 해내서 아빠가 좋아하는 뭐를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머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이에 맞는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 어려운 수학 개념을 풀어서 실은 고등학생을 가르치듯이 초등학생에게 고등과정을 가르치면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맞아요 하게끔 그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원을 선택을 할 때 이 학원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 학원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머님들께서 뭐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좀 신경이 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과 우리 엄마는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말하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보면 생각보다 꽤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속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왕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두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관심을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무엇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흔들리지 말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엄살을 너무 잘 피우기 때문에 실제로 시켜보면 선생님 몰라요 라고 가져왔는데 풀려보면 다 아는 거일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저희 어른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공부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어머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다른 힘든 일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아이들은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힘듭니다. 공부가 제일 힘든 아이들한테 야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라고 해봤자 아이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해병대 캠프도 많이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죽어보라고. 근데 그게 이제 가혹행위다고 해서 보낼 수 없게 돼버렸죠.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뭐 정말 힘든 일을 야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하루 농사일하고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가 힘들다고 하는 포인트를 어머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아이는 실은 공부하는 게 지금 제일 힘들다고 느끼고 있을 거라서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머님 선에서 그게 힘들면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은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은 또 권위자의 말은 되게 잘 듣거든요. 뭐 선생님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 습관을 가져서 좋은 성취도를 갖고 훨씬 더 편하게 나중에 편하게 뭐 대입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서 진로를 자기 의도대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죠? 이거 넘기는 거고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블루 사파이어반 맡게 될 지민주라고 합니다.
네, 저희 블루 사파이어 반은 혼자 가르친 게 아니고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 중등 2학년 거부터 3학년 거까지 같이 팀을 이루어서 과목별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또 저희가 시작하는 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분기별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부원장님도 계시고 서원준 선생님, 유덕진 선생님, 그다음에 저 김준 선생님, 또 이제 합류하게 된 선생님들도 계속 있고요. 저희는 아까 그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는 단연간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즉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행, 심화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었던 학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쪽 분야의 노하우를 단연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고민하고 서로 팀 회의를 통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노하우를 계속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중등도 잘 이해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걸로 좀 더 만들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고등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더 잘 해낼 수 있을지를 저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속 새로운 방법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블루 사파이어 반은 그럼 도대체 다른 반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다른 학원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요, 일단은 좀 좁기는 합니다. 그냥 수학을 선행 진도를 빼는 건 아니고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맞는 조금 더 심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현재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내년 6월에 블루 다이아몬드 반을 입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선행 및 심화 공부가 준비가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과정들은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저희가 팀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유덕진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이 대치동이나 이 서초구, 강남구 쪽이나 송포구 쪽에서 나름 공부 좀 한다는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원래는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갖고 이제 오면 저희가 중등부터 해서 훈련을 시켜서 고등까지도 좀 더 탄탄하게 심화를 공부를 하는 걸 저희가 계속 개별적으로 선생님들별로 이제 팀별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 선생님들이 서로 노하우를 모아서 이렇게 팀으로 만들어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을 그냥 단순하게 선행을 빼는 게 아니라 고등 외용까지 좀 녹여가면서 보다 더 충실하게 깊이 있게 고등까지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하우를 다 집약해 놓은 시스템이 저희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원리 해설과 A급은 A급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들이죠. 그 다음에 사파이어 교재는 저희가 직접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원리 해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심화 개념과 그 다음에 심화 연습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개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도 그 개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 고등 과정하고 연계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도 항상 지나는 한 점을 구하기, 이게 센에도 나오긴 나와요. 센시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설명은 없어요. 그럼 저희가 따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정규반에서 센하고 A급으로 수업을 하게 될 때에는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따로 개념 정리를 해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게 왼쪽에 보시다시피 왼쪽은 정석입니다. 정석, 고등학교 공통수학 2 2단원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문제집에도 나올 수는 있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원리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교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념들을 고등에서도 나오는데 중등 연계되는 개념들을 짚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애들이 분명히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야, 너 고등학교 거 이제 할 때 너 이거 중2 거에서 배웠잖아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지 애들이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부터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는 심화를 탄탄하게 해놔야 애들이 고등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기본서만 빼고 적당히 공부를 해가지고는 일단 블루 다이아몬드 반 자체가 엄청 저희는 심화 특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수업 내용을 소화하기 쉽지도 않은 뿐더러 설령 블루 다이아몬드 반을 가지 않고 저희 정규반이나 다른 데에서 그냥 고등 일반 과정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좀 소화하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등에서도 5학년, 6학년 정도를 심화로 탄탄하게 공부를 하시기를 말씀하셨지만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환으로 원리 해설을 일단은 제가 교재 중 하나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A급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매우 불친절하지만 사실 이걸 또 안 하고 가는 것과 하고 넘어가는 게 또 고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2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등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고 밑에 있는 것도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이거는 중3 거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근데 A급에는 막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불친절하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은 사파이어반에서 그동안 가르쳤었던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다 개념 설명들도 해주고 같이 유도를 하면서 고등학교 준비를 A급 문제집을 통해서 같이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급을 하고 간 애들하고 안 하고 간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가 공통수학 원만 딱 가르치면 바로 티가 팍 납니다. 그래서 얘 중3 그냥 기본만 했구나. 얘 심화까지 했구나. 그래서 너 인수분 이것까지 못하니?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요. 중등하고 고등 갭이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특별반 자체가 블루 사파이어반도 그렇고 블루 다이아몬드 반도 그렇고 좀 더 이제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심층 있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경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경시를 안 하더라도 우리 애는 탄탄하게 심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등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안 해놓으면 결국은 고등 심화까지 공부를 할 때 많이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등 거부터 미리 좀 훈련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원리 해설도 그렇고 A급도 그렇고 조금 다소 좀 불친절한 문제집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문제들은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고 원리 해설에 분명 고등학교 개념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기본서들과 이 A급 출판에서 만든 사이에 그 난이도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 분명히 기본서도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샌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멍쪄요. 그거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열심히 사파이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수 교재, 기하 교재 그리고 또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애들이 기본서와 심화서 사이의 갭을 좀 크게 느끼는 친구들을 위해서 심화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약간 고등 개념도 같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메울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들을 저희가 같이 문제들을 집어넣고 개념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해내면 애들이 그냥 예전에 그냥 정규반은 센 A급 물론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갭을 메우는 건 약간 선생님의 역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별로 저희가 노하우를 딱 녹여내서 이렇게 한번 쭉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해주시는 건데 그거를 교재와 시스템으로 정리한 게 저희 사파이어반입니다. 그래서 더 탄탄하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걸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희가 교재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놨고 선생님들 자체가 저도 그렇고 저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그 위에 학생년들까지 쭉 다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저희들 자체가 초등부터 중등, 고등 현재 다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이 선행 공부를 하는데 막 저는 6학년 뭐 선행인데 이거 괜찮나요? 하면 근데 네가 언니 오빠들보다 더 잘 풀어 라고 저는 보통 대답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애들이 어리다 보니 아직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등을 좀 더 심화 있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블루 사파이어반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거를 그동안은 팀반 안에서만 그걸 녹여냈었다고 하면 이거는 팀반의 바운더를 넘어서서 특별반 일단 시험을 통과해서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들의 그 모든 노하우와 팀에서 했었던 그런 심화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 여기에서 엄마들이 서포트를 잘 해주신 애들도 그걸 맛볼 수 있게 만든 게 사파이어 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월에 화목반과 월금반을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들은 중2부터 중3까지 1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수에서는 저희가 먼저 선행을 빼는 이유가 나중에 기하에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할 때 중학교 3학년 1학년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대수는 먼저 선행부터 빼고 심화를 나중에 하고 기하는 학년별로 합니다. 이 뒤에 있는 3학년 2학기 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제곱근이나 인수분해 같은 거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대수를 진도를 뺍니다. 표준 시간표는 저희가 3시부터 7시까지인데 앞에 30분은 테스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숙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 기하를 크로스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1시간 반씩 그럼 2시간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심화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하고 그 다음에 숙제로는 조금 더 평이한 것들을 내서 애들이 다시 다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고민들을 하고 선생님들도 다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저에 대한 평 같은 것도 어머님들 이렇게 평 같은 거 뭐 남겨주신 것도 봤는데 여기는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위한 반이 사파이어 반이고 그래서 이과적 성향을 가지고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빡빡하고 좀 할 게 많아요. 숙제가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 아까 보시다시피 책이 3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수랑 기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숙제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학생들한테 좋을까? 일단은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 근데 애들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들은 그냥 노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하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둔 어머님들이시라면 우리 애가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진도를 나갈 때 중학교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것도 기왕이면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따가 소개드릴 블루 다이아몬드반처럼 대수도 그 다음에 기하도 더 훨씬 더 경시 입문 정도까지는 그래도 더 탄탄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서도 실력도 더 깊이 있게 쌓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K모를 선택을 하든 K모를 하지 않든 아이들이 일단 그런 수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뭘 해도 애들이 수학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수학을 일단 좋아하게 되면 저희가 다 논리적으로 훈련하는 것들, 사고하는 것들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를 잘 다진 학생들로 우리 애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저희 사파이어 반과 블루 다이아몬드 반이 그런 아이들을 위한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계속 토론도 같이 하면서 매주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노하우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 사파이어 반, 블루 다이아몬드 반 다 저희 같은 선생님들 안에서 서로 계속 고민들을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이후에 고등에서 어떻게 될지 서로 계속 같이 소스를 주고받고 또 그 노하우를 주고받기 때문에 같이 연계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애들이 엄마의 생각은 그런데 애들은 조금만 어려운 거 나오면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저 그냥 놀래요. 엄마가 풀어주세요. 선생님이 풀어주세요 하는 학생들은 저희 특별반에 들어오면 조금 많이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자체가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거를 좀 더 깊이 하라고 그래서 나는 싫은데 하면서 애가 나자빠져버리는 스타일이면 좀 어렵겠지만 나 그래도 어려운 거라도 좀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고 약간 하면서 약간 좀 도전해보려는 친구들이면 훨씬 더 즐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약간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의 시험 문제들 좀 쉽고 하면 이 정도는 풀만한데 하면 푸는 재미는 있겠지만 약간 자기가 어떤 거를 좀 힘든 거를 딱 해가지고 딱 극복해서 넘어섰다는 그 희열감을 아는 친구들이 사실 보통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그런 희열감을 줄 만한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더 신나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 또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이 저희 블루 사파이어 반이나 불다반에 오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도형 문제 그게 좀 판가름이 많이 납니다. 도형을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 애는 대수는 잘 못하는데 도형은 좀 잘해요 라고 했는데 또
또 열어보면 그 친구들이 보면 다 찍어요. 대충 그림 보고 이거 90도겠는데 그럼 120도겠는데 찍고 여기 3cm 좀 되겠는데 그림 보고 찍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대충 여기 나오면 이 정도니까 대충 짐작을 찍는데 저희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방학 특강으로 기하 심화 특강 같은 것도 하고 하면 다 일단은 합동도 한번 왜 합동이 되는지 어디인지 다 한 번씩 체크해서 써보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풀이로 써서 자 본인이 말이 아니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연습해보고 싶은 학생들,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면 저희 특별반에 오면 훨씬 더 신나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블루 다이아몬드 반의 기하 자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저희 사파이어 반에서도 그런 비슷한 훈련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등에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도형 문제를 찍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간단하게라도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좋아하는 아이들이 저희한테서 1년 동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탄탄하게 공부를 해서 내년 6월에 일단 블루 다이아몬드 반 입반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들어오면 좋을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 연산과 기하의 기초가 일단 탄탄히 돼 있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초등을 후루룩 빼느라고 연산이 초등에서부터 흔들리는 학생들은 일단 딱 중학교 2학년 1학기 보면 이제 나옵니다. 각이. 이거 안 되는데? 딱 보면 초등부터가 좀 엉망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너무 급하게 선행을 하느라고 초등, 중등에서 연산들을 제대로 안 해놓은 친구들은 이제 중2, 중3 가면 이제 거기서 스톱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블루 사파이어 반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푼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탄탄한 연습이 된 친구들을 일이 좀 오면 좋겠는데 저희 애들은 아직 조금 덜 됐는데요 하면 남은 2달 동안 더 열심히 공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1 전 과정도 기본기나 심화까지 잘 되는 학생, 거기에다가 저희가 6월에 바로 딱 2학년 1학기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들어갈 때 연산이 예습이 안 돼 있으면 저희 교재가 됐든 센이 됐든 어떤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도 애들이 바로 소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산이라도 2학년 1학기 것부터는 예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또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다 기본이긴 하죠. 숙제를 밀리지 않고 최대한 잘 소화할 수 있는 성실한 학생. 왜냐하면 저희 숙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또 하기가 부족하다 하면 저희는 자습실이 주 7일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진도 수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추가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저희 수업에서의 과제들을 잘 소화할 수 있게끔 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는 집이면 그래도 이렇게 탄탄하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를 좀 더 심화까지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고등 과정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반, 블루 다이아몬드 반이 아니라도 일단 진짜 우리 애가 고등 과정까지는 그래도 쭉 잘 소화하면서 갈 수 있겠다 하려면 이 어머님들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학생들이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진짜 많이 준비를 했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최고로 가장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알았으면 나도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도 수학을 진짜 좋아하니까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저희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없었지만 제가 만약에 서울에 살았고 내가 수학을 좋아하고 막 선행해도 잘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걸 공부를 할 때 기왕이면 이렇게 심화 공부까지 해서 고등 과정 가서 너무 힘들어하고 헤맬 거를 좀 덜 헤맬 수 있게 그 선생님들이 다 잘 준비를 해서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에 내가 들어갔으면 더 잘 공부를 했겠다. 또 나중에 블루 다이아몬드 반 가서 기화도 이렇게까지 어렵게까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작도까지 하면서 증명해 나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과거로 돌아가도 이제 이런 반대를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런 거 알으셨으면 네, 저희 때야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면 일단은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나 소문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그냥 허투루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아이가 있으면 일단 와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든 중학교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잘 소화해서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니까요. 일단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즐겁게 심화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블루 다이아몬드 반 입반이 목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블루 다이아몬드 반 소개를 맡은 허순복 강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랑 박현희 선생님이 항상 이제 메이트가 돼가지고 월금에 2반, 화목에 2반 이렇게 해서 총 4반. 근데 실제로 이제 KMO 1차 끝나고 5월 말에 6월 초에 그러니까 한 번 개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MO 2차 끝나고 나서 11월 말, 12월 초에 한 반이 개강이 돼서 그러니까 한 기수에는 2반이 계속 운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실 수업을 하길 원하는데 저희가 사람이 2사람인지라 그동안에 2반밖에 운영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보다 훨씬 이제 경험도 많으신 유덕진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그 전전 학원에서부터 거의 10여 년 넘게 지금 같이 기하 수업을 하고 있는 현민희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수업을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3반을 개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유덕진 선생님이나 박현 선생님은 워낙에 어머님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민 선생님은 제가 그 전에 뭐 저도 사실 저랑 거의 비슷하게 기하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 영재고, 과고, 입시, 그 다음에 KMO 뭐 이런 KMO 2차까지도 계속 같이 저랑 수업을 했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랑 항상 제일 많이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비슷하신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3반을 개강하게 된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시험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반이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입학 테스트를 통과하는 학생들은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택된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실함과 재능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써놨는데.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사실 뭐 재능은 어떻게 보면은 보장돼 있는 친구들인데 이게 워낙에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지민주 선생님은 이제 아까 애둘러서 이제 사파이어 반은 또 더 어린 학생들이라서 숙제가 적지 않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는 숙제가 많거든요.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대수하고 기하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일주일에 2번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이제 5시간 저희는 이제 사파이어 반이랑 다르게 조금 더 고학년에 조금 더 이제 고등과정을 진행하는 반이라서 수업이 하루에 5시간이 진행되는 거라서 대수기하가 동시에 들어가면은 매일 수업을 진행할 때 시험을 보거든요. 수업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수 예습 숙제, 대수 복습 숙제, 기하 예습 숙제 이런 식으로 하루가 나가고 또 하루는 기하 예습 숙제, 기하 복습 숙제, 대수 예습 숙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숙제가 저희가 수업이 5시간이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숙제하는데 하루 숙제하는데 5시간 정도는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만큼 숙제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네가 알아서 학생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립심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알아서 숙제를 하도록 맡겨놓으시면은 점점 이제 다른 게 요즘 애들이 뭐 이 과목만 숙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뭐 어른들보다도 훨씬 스케줄이 바쁜데 그러면 이제 뭐 밀리고 다른 걸 하고 다른 걸 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계속 뭔가 마음만 무거운 채로 숙제가 안 된 채로 와서 어머니들한테는 그냥 숙제 다 했어? 물어보면 다 했어. 아니,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하고 와서는
실제로 보면 숙제가 안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이라도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머님들한테 뭐 숙제를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채점도 수업 시간에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제가 저희가 이제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항상 숙제가 어디다 보내드리는데 숙제를 다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숙제를 했다고 하면은 했어 물어만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했는지 그냥 숙제 한 책 넘겨보시면서 숙제 했구나 그 정도 체크만 해서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그래도 훨씬 더 그 공부하는데 구멍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커리큘럼은 사실 1년 커리큘럼은 거의 뭐 변화한 번 없거든요. 그래서 대수는 1년 동안에 공통수학 상하 기본하고 공통수학 실력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순열 조합을 제외하는 거는 일단 대수를 1년간 할 때 이 기간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이제 순열 조합은 제가 기하 시간에 평기가 끝나고 나서 따로 빼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선행이 또 빠르다 보니까 제 시간에 일단 중2 기하심화부터 중3 기하심화 해가지고 작도하면서 기하심화 하고 그 다음에 뭐 평기화 같은 것도 진행을 한 다음에 수열,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이런 걸 진행하는 이유가 저희가 보통 이제 1년 정도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나서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KM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저희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MO 수업 시작할 때 정수조합 들어갈 때 필요한 것들 순열 그다음에 수열 조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KMO 시작할 때 제대로 돼 있으면 좋아서 그때 따로 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삼각함수랑 뭐 수열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수원에서 지수로그랑 그다음에 삼각함수에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삼각함수에 이제 기하적인 아이디어로 푸는 파트만 제가 기하 시간에 따로 하고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방학 때 특강을 이용해서 이제 5월 말에 개강하는 친구들은 바로 여름 방학부터 특강을 진행하진 않고요. 아이들 수업에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지금 5월 말에 개강하는 친구들은 겨울 방학을 통해서 겨울 방학 때 특강으로 수원의 나머지 부분 지수로그와 삼각함수를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표준 시간표는 뭐 보시는 대로 이제 월금반이나 화목반 두 반이 진행이 되는데 대수기하 크로스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는 수업 길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이 시간표대에 뭐 월요일 같은 게 대수가 먼저 시작하면은 수업 시작할 때 대수 시험을 보고 금요일에는 기하 시험을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저희 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첫날 중2 기하 심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날 이제 단원별 내용 정리들 학생들이 중2, 중3 이제 뭐 사파이어 반이나 그 전에 다른 반에서 보통 열심히 잘 배워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 작도해보고 문제 풀기 전에 내용 정리를 다시 시키고 증명을 시키고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는 그 전주나 보통 제가 이제 일정 분량을 정해주고 복습책에 표시해 준 다음에 그걸 복습을 다 하고 매주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 테스트는 교재가 다 끝난 다음에 중2 과정 끝나고 한번 보고 중3 과정 끝나고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 테스트 본 후에 저희들이 매번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수도 마찬가지고요. 단원별로 정석이 이제 기본 베이스 책이다 보니까 단원별로 개념 문제풀이를 하고 똑같이 복습책에 표시해서 단원별로 주간 테스트 진행하고 똑같이 책 끝나고 나면 총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예복습 책 그냥 저희 수업한 친구 예를 한번 제가 찍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이 예습책이고 오른쪽이 복습책인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풀이는 학생이 처음에 이제 풀어온 풀이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풀어왔더라도, 그러니까 뭐 풀이가 너무 돌아갔거나 아니면 더 이제 핵심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체크하고 이제 간단한 풀이로 다시 풀도록 유도를 하고. 유도한 다음에 이제 복습책에다 일일이 저렇게 T라고 표시를 해줘서 다시 복습하도록 해서 복습 다 한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학이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뭐 이제 저희들은 화도 이제 거의 뭐
고인물이라서 워낙 수업을 비슷한 과정을 진행을 많이 해서 학생들을 이제 매년 이제 좋은 학생들을 우수한 친구들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그 전에도 뭐 유덕진 선생님이나 지민수 선생님한테 이제 팀 수업으로 들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서원준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친구, 그 다음에 지금 아카기아라고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하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통과한 친구들이 저희 수업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그 전 과정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우수한 친구들이 오긴 하는데 이제 중등 과정이 얼마만큼 잘 돼 있냐에 따라서 아까 지민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과정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진행되는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을 애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개념부터 해서 중등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애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수학을 접근하는지,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업을 진행했을 때 훨씬 만족도가 높고 아이들도 성장하는 폭이 크니까 일단 뭐 많은 선행을 빼는 것보다는 이제 중등 과정을 굉장히 준비를 탄탄히 해서 그 친구들이 저희 이제 5월 말에 개강하는 반에 많이 응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요즘에 아카로드 블루를 다니는 초등학교 꼬맹이 친구들은 아카로드가 과학학원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문득 제가 이 설명을 준비하면서 혹시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설명회 자리 설 때마다 저 사람은 뭔데 이 수학학원 설명회의 마지막에 좀 꼽사리를 껴가지고 항상 이렇게 모습을 비추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문득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옵션 안 해봤는데. 근데 좀 사설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장담컨대 이 대치동에 있는 과학학원 중에 가장 능력이 출중하고 엘리트 선생님들이 집약된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카로드 과학팀이.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그분들의 어떤 대폭격으로 이 자리에 항상 서는 거니까 좀 끝까지 주의 깊게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카로드 영재관에서 영재 입시 지도하고 있고요. 블루관에서 중등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의 나이가 되게 어린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수학을 선행하는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과학도 덩달아 좀 짧아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좀 포모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사실 과학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과학을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는 학원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학습 플랜을 제공받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중등과학을 처음부터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저는 입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항상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구나. 그래서 사실과 다른 정보 때문에, 아니면 정보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어머님들이랑 커넥션을 만들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취지에서 수년 전에 중등과학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어쩌면 어머님들이 범할 수 있는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취지로 이 과학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 같이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약간 Q&A 형식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 저는 어쨌든 특목고 입시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께 제안드리는 로드맵은
특목고 진학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특목고 진학을 염두를 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좀 고려를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지금 이후로부터는 누구에게라도 이 과학 공부가 입시에 준하는 정도의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서 더 세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영재고 입시에만 초점을 좀 맞춰보면요. 보통 영재학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대비반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학원이건 다 공통적으로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물리대 화학대 준비에 할애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하세요. 입시를 하기 위해서 경시대회가 반드시 필요하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뭐 없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시대회 대신에 일반 선행을 나감으로써 특목고 입시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경시대회가 입시를 하는데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입시 문항을 푸는데 경시 이론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경시를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시험을 두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훨씬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가 도전해서 해결하는 이 행위 자체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입시 문제를 연습하는 거에 이 마인드적으로 굉장히 많은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시를 가급적 권장을 드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등급 정도만 받겠다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고, 등급뿐만 아니라 수상권에 좀 들겠다, 상을 받겠다라고 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시대회라는 것은 뭐 고등과정, 화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과정까지 좀 아우르는 내용들이어서 중학교 과학을 하고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 부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업이 이제 브릿지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시대회를 염두를 하고 계시다면 브릿지 수업과 경시 수업을 그냥 하나의 뭉텅이로 보셔서 시간 안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들의 기저가 되는 베이스라인이 되는 게 이제 중등과학인데, 자, 보시다시피 중등과학은 아주 짧게 잡아도 20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물리, 화학만 정리한다고 했을 때. 근데 1, 2, 3학년의 물화생지를 다 정리한다고 하면은 40주 정도가 소모가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중등과학에서만 쏟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으로 좀 정리를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브릿지나 경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표준화가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명시해드린 기간은 늦어도 이때쯤에는 시작을 해보셔라 권장을 해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앞당기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밀렸을 때는 약간 개별적인 컨설팅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등과학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기간을 되게 오래 잡아먹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집중도로 진행을 할지가 사실 좀 모호하거든요. 그런 애들마다 차이도 되게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딱 이 중학교 과학을 언제 해야 되지, 또 어떤 기준으로 수업을 골라야 되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면서 제 나름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과학은 뭐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건 있겠지만 특히나 과학 과목은 내가 이 수업 공부를 하는 것의 목적, 듣는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학습자의 마인드가 되게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듣기로 한 수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나 어머님들께서도. 근데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입시라든지 경시대회 준비 일정이랑은 이 시간적인 거리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그 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서 과학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되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일단은 과학적 사고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이 돼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과학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랑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저희가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일단 단어를 열심히 암기를 할 거고요. 근데 단어를 많이 암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하지 못하듯이 과학의 용어의 개념들을 숙지를 한다고 해서 사실 과학적인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용어들이 어떤 하나의 문장 안에서 어떻게 조화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표현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많이 관찰을 하고 과학적인 현상을 많이 바라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현상들이 말로써, 글로써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자꾸 같이 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을 소재로 한 긴 글을 읽게 한다든지, 또는 그 소재를 바탕으로 긴 글을 쓰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가 발달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시기에 물화생지를 딱 나눠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간다라는 생각으로 테마를 딱 정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자연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아주 간략하게 현재 입시의 트렌드를 좀 언급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점 과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물화생지의 어떤 딱 하나의 단원이다라고 재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수학인지 과학인지도 헷갈리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이해를 키우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고, 이 세 번째는 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어머님들께 약간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좀 수학이랑 차이점이, 예를 들어 수학은 3학년 수학을 했다. 그럼 4학년 거 넘어가고 5학년 거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중등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과학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과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불가피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중등과학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랑 고등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연장선상이 맞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하게 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서, 보통 내가 어떤 입시를 치르거나 경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배우고 있는 그 자체의 내용이 부실하다기보다는 중학교 과학 기본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기본 과정, 오늘은 중등과학을 계속 예시로 들 거긴 한데 초등과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본 과정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빨리 해치워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보다는, 이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공부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중등과학 커리큘럼을 지금 똑같은 걸 3번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도를 할 때마다 되게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고가 굉장히 엄밀해졌다, 이런 게 느껴져서. 그래서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처럼 지금 몇 학년 거 몇 학기 나가고 있어?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과학은 어쨌든 구력이 중요한 거고, 처음 정리할 때 스타트를 얼마나 잘 끊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학을 굉장히 많이 시간을 쏟아야 되니까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 과학은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중학교 과학을 할 수 있다의 이제 선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선후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수업을 배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근데 반면에 과학학습이 잘 이루어질 때는 이게 동반산승의 효과가 있어서요, 수학적 해결 능력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수학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수학은 과학을 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현상 안에서 수학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많아져요. 특히나 요즘은 융합의 기조로 가고 있어서 더 그렇겠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시되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뭐 과학을 조금 줄이더라도 시기적으로는 공백이 없이 가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등과학으로 당장에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된다. 예를 들어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뭐 경시 뭐 영재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입시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경험적인 부분보다는 배우더라도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하기 전에 뭐 갖춰야 될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수학에 대한 제약은 잘 걸지 않는데 이 과학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제약을 좀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인 능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를 많이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언제 시작할 거냐? 사실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애들이 지금 저의 중등 하이탑 수업을 듣거든요. 그럼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하이탑 수업을 듣기에 좀 버겁겠냐? 그럼 저는 질문 드리는 게 아이의 언어적인 감각이 또래에 비해서 좀 어떤 편인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중등과학은 굉장히 이 수학적인 것보다 수학적인 약속들보다 언어적으로 풀이하고 현상을 뭐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그 줄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서 하이탑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국어 감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중학교 하이탑을 한번 그냥 독서하듯이 툭 던져보시고 이것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그래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또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학은 이 수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경험하고 과학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정도의 수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한 시험 점수라든지 정교하게 개념화를 해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약간 무게감이 달라지니까 요거를 좀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하이탑 수학 같은 경우는 둘 다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엄밀하고 정교하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려움을 느낄 거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들마다 개별적인 상황은 수학보다도 아마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가질 거라서 그것들을 저희 과학 선생님들께 공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맞춤 학습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Q&A를 받아봤는데 만약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겠다. 그래서 과학 공부를 언제 하고 어떤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감이 오는데 상위권을 하고 싶잖아요. 결국에는. 입시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이 상위권의 과학 공부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코멘트하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문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라는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질문을 10개를 설정해라. 근데 이게 경기과학고등학교 입학 문제였거든요. 작년 2차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처음 출제됐어요. 영재학교 통틀어서 2차 시험에서. 근데 지금 이 질문이 시사하는 바는 크죠. 단순히 아이들이 지식을 축적하는 형태의 공부를 해왔다고 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질문의 취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상위권에 대한 변별을 어떤 높은 난이도의 문제로서 변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인 사고, 본인이 배운 것을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본인만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런 것을 이제 확장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배운 것을 토대로 낯선 것을 해석하는 창의적인 사고랑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실제와 유사한 자연현상에서 내가 배운 이론들을 찾아 나가는
융합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평가의 기준 자체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도화선이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좀 먼 얘기기는 하지만 서울대에서 앞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작년에 예고를 했었는데 그 평가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단어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융합적 과제 수행입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확장적 사고, 너가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가 훈련되어 있는 그 문제 유형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실생활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 표현으로 말이나 글로써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것들로 평가의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 더 내려와서 서울과고 입학전형 요강에서도 영재성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냐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그것을 염두한 교육의 시작이 저는 중학교 과학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학은 단순히 이 다음 단계의 경시과학 또는 입시와도 강력한 연관성이 있지만 이 중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직접 관찰하게 하고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게 하고 일반화로 가는 과정까지 능동적으로 그 개념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등교육과정이거든요. 고등교육과정은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더 단순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중학교 과정은 정성적 사고와 관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 사고를 기르는 데 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특목고 입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께 양해를 드릴 말씀이지만 당장 개강 예정인 이제 하이탑반은 없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타임의 수업을 다 하고 있어서 아마도 6월 초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어머님들도 생각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중등 하이탑반은요 뭐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 당연히 어떤 수업이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것은 논리적 표현 연습은 나중에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해서 그것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창의 융합형 문제도 내가 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또는 그것과 관련된 입시를 치러야 될 때 훈련을 하면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의성은 훈련의 영역인가 타고난 기질의 영역인가. 예전에는 기질의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이 창의성이라는 것을 주안점에 두고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리뷰 테스트 때 사실 애들한테 티는 안 내지만 영재학교 과학고에서 출제됐던 소재의 문제를 약간 쉬운 버전으로 변형해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해지고 당연해질 때까지 좀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하셔서 공부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제 중등 과학을 중심으로 하셔서 로드맵을 짜서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이 목표하는 시험에서 좀 좋은 성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